반갑습니다. 물개쌤입니다. 자, 오늘 중간고사 해설을 들어갈 텐데 우선 대성고등학교 3학년 확률통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근방에서는 수학 난이도가 이제 좀 높은 학교인데 보통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면은 서술형은 없고 이제 객관식과 단답형을 모의고사 문제 위주의 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의 학습은 좀 빠르고 스피드하게 풀면서 중간에 좀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푸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임어택 훈련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좀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좋은 문제 몇 가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x는 1, 2, 3, 4라고 이렇게 집합이 나와 있어요. 이때 x에서부터 x로 가는 어떤 함수이고 아래의 보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 자, 근데 그 보기 자, 어떤 x의 어떤 원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어떤이지.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성립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쌍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니 이 문제가 만약에 모든 놈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쌍이 되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조합 스타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딱 어떤 것들 두 개만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만들라 그랬으니까 이게 좀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늘 그러면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풀다가 복잡하다 싶으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지? 그죠? 여사건입니다. 늘 복잡하다 싶으면은 여사건을 취해보고 근데 그 여사건을 취했는데도 또 복잡하다 싶으면은 케이스 분류를 그러면 원래 사건 갖다가 일일이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펜다그램으로 좀 그려볼까? 자, 1, 2, 3, 4 또 x가 1, 2, 3, 4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어떤 함수 펑션 내에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얼마니? 왜? 여사건은 우선 전체 개수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아, 애가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지 애도 4가지, 애도 4가지, 애도 4가지. 그래서 총 4의 4제곱. 괜찮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여사건으로 푼다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것들을 싹 다 빼내면 되는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은 뭐가 되지? 부등식이니까. FA가 F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명제는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수하 기억나? 명제 시간에 올썸 명제라고 모든 블라블라 나왔었던 그런 명제 있었지. 괜찮죠? 그러면 이런 명제에 대한 부정을 취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바뀌는 거였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전체 부정을 따지는 거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든 A와 B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족시키는 것이 원래 주어진 거에 이제 여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죠,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FA가 FB보다는 크거나 같은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는 너무 쉽죠. 서로 다른 4가지를 중복을 허용하면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순서에 대한 만들기를 해주는 거니까 조합, 즉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4H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은 어디 보자. 4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나 다름없어서 256 이렇게 될 거고 자 4H4는 너무 간단하죠. 계산이 어떻게 되죠? 7C4인데 7C4는 7C3이랑 똑같고 그럼 765가 3일이니까 약분 75, 35 이렇게 돼서 정답이 221가지. 그래서 답에 3번으로 되어 있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문제들을 한번 배워보는데 이건 우선 누구나 잘 아는 여사건을 활용하는 거. 근데 거기에 약간 이런 명제, 우리 오랜만에 만난 올썸 명제에 대한 그 여사건을 취하는 것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거 굉장히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19번 문제. 이런 거 이제 애들이 되게 실수 많이 하거든. 잘 배워보고
문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자, 조건 세팅을 할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졌어. 그러면 이거는 각각 독립된 시행인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 가져가야 되고. 자, 근데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은 이때 하는 행위가 주사위를 이제 던지는 거야. 띠리링.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수에다가 플러스 2를 시키겠다. 이런 조건이에요. 자, 또 만약에 앞면이 아예 안 나올 경우도 있겠지. 즉 뒷면만 싹 다 나왔을 경우에는 이때는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나온 눈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점수로 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걸 잘 보세요. 구하라는 거는 시행을, 이런 직거리를 한 번 해서 점수가 몇 점이야? 6점 이하인데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 여러분들, 문제 자체 국어적 의미를 잘 읽어내야지 확률을 잘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위에 우리 조건은 동전을 던지고 나서 그에 의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맞죠? 동전이 앞면 뒷면이 나왔느냐를 따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구하라는 이 노란색 파트는 점수가 6점 이하래. 원래라면은 동전을 던지고 나서 그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우선 점수가 몇 점 이하인데 그 점수가 나오도록 만든 그 동전을 어떻게 던졌냐, 이런 거 우리는 사후 사건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맨 마지막이 뭔가 사건이 발생이 됐어. 발생이 됐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등장했는지를 찾아라는 약간 추리하는 아이디어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이제 베이지 정리라는 어떤 방식으로 푸셨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이지 정리를 구사를 할 때 그냥 막 계산하기보다는 우선 이런 문제의 특징이 한글말이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수학적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한글로 좀 풀어 써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수학적 확률을 입혀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건으로 시간 순서로 따지면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게 여기 앞뒤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테니까 시간이 이제 좀 이제 뒤늦게 B라고 하자. 이건 이제 먼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B의 순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A, B 순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한글말을 다음과 같이 써주자. 생각하면은 우선 뒷면이 적어도 한 번이라 했으니까, 자, 뒷면이 딱 한 번 나왔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 거야? 점수가 6점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야. 괜찮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뒷면이 몇 번? 2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점수가 6점 이하인 것도 있고, 이게 끝이야? 아니죠. 뒷면 이건 한 번, 이거 뒷면 2번,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그죠? 앞면만 다 나오는 거겠지. 뒷면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온 다음에 점수가 6점인 그런 것들의 각각의 확률의 합이 베이지 정리에서의 분모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노란색, 즉 뒷면이 적어도 한 번씩 나오라는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처리하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조건부 확률은 수능까지도 어려운 확통 문제로 나오니까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next.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 요거지? 그래서 문제를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동전을 던지고 또 던지는 그런 거니까 독립시행적인 거예요. 즉, 1회 시행 때 뒷면이 나오고 2회 시행 때는 앞면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1회 시행 때는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이 뒷면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근데 4분의 1이 몇 번 있어? 2번 있으니까, 뒷면이 한 번 나올 거는 4분의 2이고, 거기에 다음, 점수 6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6점 이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조건에 의해서, 앞면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은 주사위 더하기 2점을 넣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뒷면 한 번씩이니까 앞면도 한 번씩 나왔지. 여기까지 돼? 따라서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점수 플러스 1을 시켜. 그러면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면 플러스 2 시키면 6이야. 근데 5랑 6은 안 되지. 따라서 전체 주사위 6개 중에서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6점 이하일 확률. 빨리빨리 하자. 뒷면 2번 나왔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자, 점수 6점. 근데 뒷면이 2번 나와버리면 앞면이 아예 안 나왔네. 그러면 앞면이 아예 안 나왔으면 주사위에 점수를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1, 2, 3에 곱하기 2가 2, 4, 6이니까 이거는 1, 2, 3만 나와야겠지.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자, 맨 마지막 앞면이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앞면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역시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주사위 동전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리고 요거죠. 앞면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면은 주사위 더하기 2로 하기로 했으니까 앞면이 2번이나 나왔으니 요거의 확률은 똑같겠네요. 6분의 4. 예스. 자, 이게 분모고, 자, 분자는 요거. 자,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통계에서 하나는 어떤 여사건적인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건부 확률 중에서 사후 사건이 등장했을 때 베이지 정리를 써먹어서 좀 쉽게 풀어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